내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메리 아들의 아내와 손녀 엠마가 찾아와 인사를 나누고 환하게 웃었다. 나는 메리의 침울한 표정과 방문 때 부탁했던 소설의 부족함이 궁금했고 부자연스러운 눈빛으로 메리를 바라보았다. 결국 용기를 내어 말을 시작했지만 엠마는 내 침대로 뛰어올라 힘차게 방해했습니다. 엠마는 할머니에게 수술하고 나면 나아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안심하고 대답했습니다. 아, 심각한 건 아닙니다. 조금 피곤했지만 얼굴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내가 웃으며 팔을 구부리자 기분이 좋아졌다. 엠마도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행복하게 웃었다. 엠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미소를 지으며 아름다운 눈이 진지한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다. 할머니 어른들은 외로울 때 웃으시나요? 응, 왜 그런데 메리는 서둘러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고 엠마를 내 침대에서 부드럽게 들어올리더니 잔돈을 건네주며 엠마에게 주스 좀 사다가 엄숙한 표정으로 병실 밖으로 내보내더니 나에게 다가와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방금 내 이름이 낸시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 남편 제이슨과 저는 둘 다 50대이고 모두가 사랑하는 커플로 인정받은 어린 시절부터 싸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여행 관련 기사를 전문으로 하는 프리랜스 작가라고 부릅니다. 항상 프리랜스 작가라는 이름에 매료되었고 이제는 과제를 맡아 글쓰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찾은 제이슨은 시스템 개발과 같은 작업을 처리하는 게임 회사에서 일하지만 그의 직업으로 인해 그는 종종 밤을 보내게 되어 엄청나게 바쁩니다. 사무실에서 마감일이 다가오면 우리는 훌륭한 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아들과 그의 아내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남자과 메리는 종종 우리를 하룻밤 여행이나 소풍에 초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즐기는 활동을 계획합니다. 손녀 엠마는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말합니다. 항상 제 얼굴에 미소를 지어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나 바쁜 업무 일정을 이유로 아들의 초대를 항상 거절하고 저와 자신 모두 실망스러워하며 우리의 일정이 우리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이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고 남편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땀을 흘리며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프리랜서 작가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들네 가족들 여유 시간이 있을 때 감지하고 제이슨은 항상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긴 채 웃음 라인을 새긴 듯 웃는다. 일이 나에게는 취미처럼 느껴지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응, 항상 고마워. 다음 여행은 어디로 가시나요? 요즘 관광객이 늘고 있는 관광지로요. 제이슨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웃으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하게 끼어들기도 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가끔 놀라기도 하고 가끔 깊은 관심을 갖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해요. 누군가가 내 기사를 읽고 내가 추천한 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면 정말 영광일 것입니다. 나는 열성적으로 말했고 어느 날 내 방에서 내 손가락으로 타이핑을 하면서 내 컴퓨터에 기사를 쓰던 그 사람은 언제나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키보드가 갑자기 멈춰서 평소보다 실수가 많아진 것 같아 에어컨을 높게 설정했는데도 몸이 뜨거워졌다. 심호흡을 했는데도 계속 쓰다가 결국 손가락이 멈췄다. 과거 경험의 흔적을 깨달았다. 열이 나다 컴퓨터 화면에. 다시 보니 마감 기한이 다가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열이 난다고 쉴 틈이 없어 차마 기사를 마쳤으나 일을 마치자마자 지쳐버렸다. 나와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결국 의식을 잃었다. 우연히 아들의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러 들렀다가 초인종을 울리지 않자 걱정이 되었는데 여분의 열쇠를 가지고 있던 메리가 안으로 들어가 주저없이 쓰러진 나를 발견했다. 아내는 열이 심해 힘겨워서 나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나는 두통으로 인해 일시적인 탈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가 제이슨에게 연락했을 때 의사는 3일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제이슨은 이미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왔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내 행방을 걱정하지 않고 급히 3일치 옷을 챙기고 병원으로 급히 달려간 제이슨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아쉬운 목소리로 바쁜 스케줄로 인해 퇴원하는 날까지 방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안심시켰다. 일 때문에 옆에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미소를 지으며 제이슨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이번 다음 날 열이 가라앉았고 깨끗한 병원에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침대 천장을 올려다보거나 TV 스탠드 서랍을 열다가 안절부절 못했어요. 병원 주변을 잠시 산책해도 될 것 같았어요. 복도를 거닐다가 상점과 레스토랑 근처에 작은 의자가 있었죠. 아, 그것도 그렇군요. 내 건너편에 한 남자가 앉아 책을 읽고 있고 근처에 물바지가 서 있었다. 아, 생각나네. 집에서 읽고 소설이 있었어. 존은 집에 일하러 갈 수 없어서 메리에게 전화해서 소설을 가져오라고 부탁하기로 했어. 나는 그녀에게 여분의 열쇠를 줬고 그 책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기 쉬울 것입니다. 내가 병원 공중전화로 그녀에게 전화했을 때 메리는 내 방으로 돌아왔을 때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나는 거기 놓인 그림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올도 책이 어디에 있는지였습니다. 간절히 왈도를 찾았는데 2시간이 지나서 메리가 찾아와. 보다가 책을 보다가 내 인생에서 가장 비생산적인 시간 사용이었던 것 같은 이상한 죄책감을 느끼며 책을 돌려주면서 메리와 엠마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무 고마워. 메리에게 인사를 하고 메리의 침울한 표정과 소설의 부제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부자연스러운 눈빛으로 메리에게 부탁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입을 벌려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내 손녀 엠마가 개입이라도 하려는 듯이 작은 몸의 활력이 내 침대 위로 뛰어올랐다. 할머니 수술하고 나면 좀 나아질까? 별거 아닌데 그냥 피곤한 것뿐인데. 얼굴을 보니 완전 기운이 난다. 웃으면서 팔을 구부리자 엠마도 내 얼굴을 보다가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는 떨어졌다. 조용한 그녀의 눈은 뭔가 진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눈을 고민하듯 바라보며 계속 웃었다. 할머니는 어른들도 웃으시나요? 외롭지 않나? 아까 할아버지? 갔을 때 모르는 여자가 있었는데 병원에 계시는데도 할아버지와 그분이 함께 파티를 하고 계셨던 거 알면서 왜 물어보시나요? 할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할아버지가 당신이 없을 때 몰래 파티를 하고 계시는 걸 봤어요. 집에서 맛있는 음식과 맛있어 보이는 주스를 먹고 있는 걸 봤어요. 엠마의 고백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영리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메리는 엠마를 내 침대에서 들어올려 지갑에서 건네주고 주스를 사라고 방 밖으로 내보낸 뒤 엄숙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와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메리와 엠마가 내 메시지를 받고 스페어 키를 사용하여 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평일 오후였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깔끔하게 정리된 여성용 신발을 발견하고 제이슨의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그가 휴가를 냈는지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거실로 다가갔다. 메리는 제이슨이 TV를 보고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약간 열린 거실 문을 통해 본 것은 제이슨과 낯선 여자가 바짝 앉아 있는 것이었다. 소파에서 여자는 제이슨의 팔에 기대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귀에 부드럽게 무엇인가를 속삭였습니다. 메리는 본능적으로 엠마를 붙잡고 즉시 집을 나갔습니다. 메리는 나중에 여기 오는 길에 고백했습니다. 엠마는 나에게 왜 우리가 그들에게 안 왔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아무렇지 않은 척해서 외로워요. 메리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재빠르게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주스를 들고 있는 엠마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엠마는 행복한 표정으로 내 침대에 누워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하게 웃었다. 메리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것을 지켜보았지만 나는 조용히 걱정하지 말라고 조용히 안심시키고 방을 나가면 분위기가 좋아졌다. 다시 조용해졌어. 왈도가 어디 있는지 열었어. 특별히 읽고 싶어서 왈도를 찾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책 속 빽빽한 사파를 바라볼 때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했어. 내 비전 입원 후 3일 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흐려져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퇴원일에 시간을 내어 저를 마중 나온 제이슨은 평소에 차분한 미소로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평일 아침마다 나는 제이슨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평소처럼 그를 현관문으로 배웅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지만 그 일상의 표면 아래에서 내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의 촉매자는 존 메리가 말했을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울 가능성에 대해 아버지는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조용히 분노로 끌어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존이 제안한 교훈을 가르치자고 느꼈습니다. 나는 아마도 그 사건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제이슨에게 진실을 대면하고 남자의 협조로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바람에 제이슨의 부정행위를 잡으려는 계획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먼저 남자은 변호사와 상담하고 형사를 고용하여 수사를 맡았고 그 결과 짧은 시간 안에 사건 현장이 담긴 사진을 입수하게 되었다. 번화한 지역의 임대 건물 한 노인이 나에게 투자 결과를 요약한 건넸다. 사진 속 제이슨은 평소에 차분한 미소를 지었고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여자와 함께 즐겁게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가 바람을 피웠다고 비난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슬프지만 내가 그의 노력에 대해 느끼는 감사함을 간과하고 증거를 가지고 그에게 맞서면 우리 결혼의 불륜 측면에만 집중한다면 그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불륜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고 퇴사. 현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불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편을 비난하더라도 길을 잃은 듯한 복잡한 도심 속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될 텐데 거실에 컴퓨터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작가라는 직업이 작은 글과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내가 그 요청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오랫동안 고집해서 과연 신뢰를 얻었는지 궁금했다. 완성된 기사와 칼럼을 다시.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에게 작가로서의 재능이 더 이상 없다고 믿었다. 글을 엮고 독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작품을 만드는 데 뛰어났던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난 작품을 다시 보니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 재능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반문하면서도 남편의 불륜으로 감정이 약해진 탓인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은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탐색 과정에서 변화가 모른다는 역경과 좌절은 처음 작가 생활을 시작했을 때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말로 옮기고 누군가가 읽어주는 것은 정말 즐거웠고 그 기쁨은 엄청났지만 그런 즐거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침체와 실연의 시기가 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집 전화가 울린 것은 내가 불륜 수사를 위해 고용한 형사였다. 얼굴은 대부분 흐릿했지만 나는 서문없이 그의 의심스러운 떠올렸다. 형사님이 마지막 줄 읽어보셨냐고 물으셨어요. 아직 자세히 안 읽어봤네요. 형사님이 내 업무가 불륜 수사라고 설명해 주셔서 처음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모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드님도 그렇지 않을 거라 예상해서 미묘하게 보고서에 넣었네요. 형사가 직업상 계속해서 불륜 수사를 많이 해봤는데 바람피는 남자들의 행동 패턴이 거의 똑같네요. 뇌가 비슷해서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형사가 전화 너머로 웃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즐거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의 행동은 감시 첫날부터 이상했습니다. 보통 제 임무는 불륜의 증거를 포착하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었지만 변호사와 논의를 했고 회사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형사님이 전화를 끊고 설명해 주신 서비스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을 읽으면서 불륜 수사 자료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녀 엠마가 한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는 여지없이 이렇게 직설적인 질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울 때 왜 웃나요? 한 달 후 제이슨에게 아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다고 알렸고 제이슨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가볍게 포장한 기내용 가방을 들고 집 문 앞에서 출발한다. 나는 기차를 타고 하염없이 표류하며 역으로 향한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청춘의 기차는 남편과 데이트할 때마다 늘 교통수단이었다.
우리는 결혼을 했고 차를 소유한 적이 없어서 역 근처의 특별한 티로 유명한 고풍스러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메뉴에는 각 종류의 찻잎과 함께 캔디와 드브라와 같은 이름이 꼼꼼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평소 모임 시간 30분 전에 도착했고 그는 항상 말루차를 주문했는데 히비스커스 흐름에서 추출한 말루를 열 때 바다를 연상시키는 블루티에 얇게 썬 레몬을 곁들여 가볍게 짜면 마술처럼 분홍색으로 변해 아름다웠지 않나. 남편은 아름답게 장식된 말로 보지 않고 중얼거렸지만 라일리의 평소 말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리석은 연인처럼 보였지만 그때는 속아서 분노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항상 행복했습니다. 항상 제이슨이 말루차를 다시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곤 아무 생각 없이 카페에 들어와 익숙한 것을 찾아 메뉴에 말루차는 없고 특정 입에 대한 언급도 없이 그냥 홍차라고만 표시된 메뉴를 선택한다. 나는 앉아서 책에 인쇄된 맴돌고 있다. 정신도 못 차리고 한동안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 같은 카페에 있으면 불편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거기도 차도 안 나오고 멍하니 거리를 헤매다가 눈에 띄는 카페들에 들어가 훑어본다. 메뉴 항목 이름을 찾지 못해서 약간 실망한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던 기억 속의 말루테는 밤이 되면 마음속에서 희미한 색조로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집에 돌아왔다. 나는 열쇠를 열쇠에 꽂았다. 잠그고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예상대로 거실로 향했다. 제이슨과 여자 둘 다 말문이 막혔다. 눈을 크게 뜨고 내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과 세련된 또는 데레 식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테이블 장식. 둘이 함께 마시려던 블루 모우차의 김장미. 제이슨도 나도 말하지 않았고 고요한 음악이 거실을 가득 채웠고 결국 서로를 바라보는 이상한 순간을 공유했다. 제이에는 라켓을 치며 도착했고 발견하고 과장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 무슨 파티인가요? 잠깐만요. 갑자기 여기 무슨 의도인가요? 제이슨은 소파에서 일어났다. 옆에 있던 여자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의 소매를 잡았다. 그녀는 나보다 평범하고 젊은 여자였으며 눈에 띄지 않는 이목구비를 가졌다. 빛바랜 청바지와 약간 낡은 후드티를 입고 거의 화장도 하지 않은 채 그녀는 겸손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니, 그건 아니다. 그의 애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자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아, 정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진과 같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그녀의 얼굴 앞에 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거리와 식사를 함께하며 가까이서 바라보며 사진과 눈맞춤을 피하는 여자는 살짝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나는 유명하지는 않지만 나는 무대 배우라고 고백했다. 제이슨은 설명했다. 그녀는 배우이고 배역을 위해 바람피운 경험을 공부하고 있다. 그녀가 불륜에 대해 연기 수업을 하는 이유. 그녀가 무대 배우라는 예상치 못한 폭로에 놀라지 마세요. 존과 메리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여자는 이 집에서 제이슨과 단둘이 식사를 했다고 인정한 일련의 사건들을 침착하게 설명했고 도시에서 데이트하는 것과 비슷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제이슨의 협력을 통한 배우로서의 역할 준비의 일부라고 주장했지만 제이슨이 왜 그런 일에 협력하는지 물었을 제이슨과 여자 사이의 낭만적인 관계를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평범해 보이던 여자가 갑자기 나에게 매혹적인 눈빛을 한 건 외로워서가 아닌가. 외롭다고 제이슨이 말하길 아내가 늘 여행을 하고 있어서 신경을 안 쓴다고 한다. 일 때문에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 나는 보통 재택근무를 하는 내가 여행을 간다고 말할 때마다 제이슨이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그 여자를 우리 집으로 사치에 빠지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를 위해 사무실에 머물지만 실제로는 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이슨이 항상 일로 바쁘다고 말할 때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실제로 매일 제 시간에 일을 끝내고 저녁 늦게까지 놀면서 보낸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모든 친절한 미소를 압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말은 거짓말이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대면하면 것이 거품처럼 부서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난 순간부터 나는 마법에 걸렸습니까? 카페에서 마신 부드러운 차는 마법 같았습니다. 지금 이곳을 웃으며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해해서 미안해. 그건 마치 그의 불륜을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과 같을 텐데 대답할 적당한 말을 찾으려고 애쓰는 메리가 다가와 나를 안아준다. 낸시 괜찮아. 돈 억지로 하지 마세요. 외롭거나 슬플 때 웃는 척 마세요. 있는 사람 감정과 반대되는 표현은 근거 없는 말인데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메리의 말이 무의식적으로 웃게 만들었죠. 그렇죠. 사람은 웃을 때 웃지 않아요. 외롭다 웃는 얼굴로 괜찮은 척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람과 파트너로 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 괜찮아. 나는 그동안 제이슨의 친절한 미소에 속은 척을 해왔다. 어리석은 아내 어쩌면 나는 그것 없이는 살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는지 항상 주부는 취미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편안하게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세계인이 읽을 수 있는 기사로 좀 더 현실적으로 출판하고 항상 온화하고 다정한 남편을 외면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읽을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 나는 이제 독립해야 한다. 그의 거짓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이혼합니다. 내가 그녀의 연기 연습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이 오해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그것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는 아니며 위자료를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위자료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남자가 메리는 내 편이고 제이슨이 체념한 미소를 짓고 머리를 갑자기 쓰다듬는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 친척들조차 당신의 편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형사의 조사 서류를 넘겨주고 가리키며 그 부분을 내려다보며 지적했다. 제이슨의 가짜 미소가 마침내 흐려지고 얼굴이 창백해진다. 불륜 수사와는 무관하지만 형사가 밝혀낸 것은 제이슨의 저축 잔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했기 때문에 1년 전에 복권에 당첨된 것입니다. 100만 축하한다는 건 꽤 인상적이네요. 이것도 너도 매일 정시에 퇴근하고 유급 휴가도 많이 냈는데 돈만 있으면 일이 터지면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 눈부셔. 사람 애인 앞에서는 일반적인 이혼이라도 당신이 불륜을 인정하지 않으면 50만 달러를 받을 텐데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법원을 통과할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 당신이 불륜을 인정하면 나는 뒤쫓을 뿐입니다. 위자료를 위해 제이슨은 어쨌든 제이슨의 돈을 쫓고 있었습니다. 잠시 고민한 직후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살짝 고개를 끄덕입니다. 존과 메리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따라잡기 위해 애쓰는 것 같으니 간단히 말해서 저는 제이슨과 것입니다. 그 후로는 이혼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위자료도 지급되고 재산 분할도 정리되었고 제이슨은 상당한 돈을 남겼지만 이미 복권에 당첨된 후 일할 의욕을 잃고 덜 중요한 자리로 강등되었습니다. 한동안 사귀던 여자도 제이슨의 재정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자 그와 헤어지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이름이 대중들에게 크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우 존과 메리로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평생을 보낸 것 같다. 같이 살자고 제안했지만 나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로 함께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남자이 제가 가진 돈을 모두 가지고 물었습니다. 전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인생이니까 앞으로는 열심히 살아보자고 남의 진짜 모습을 못 본 척하는 것 거짓말에 눈 감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앞으로는 내 생각을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달하려고 한다. 지금은 집안일과 육아 때문에 수년간 퍼져나간 나.